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며 이자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기는 하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 제도가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세 거래는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에서 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월세 수요에 월세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전세제도.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제도가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인도나 볼리비아 등 금융체계가 취약한 국가에서만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역시 전세 제도를 외면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세 거래는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작년 8월부터 9번에 걸쳐 3.25%까지 올랐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제로금리 시대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5월 서울에 전셋집을 얻어 이사 온 이 씨는 며칠 전 전세자금 대출 이자 통보 문자를 받고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 월 10만 원이었던 이자가 이제 30만 원이 됐다. 직장인 2년 차라서 세금 다 뗀 월급이 170만 원 정도인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 라며 부모님께 내년에 계약 만료가 되면 다시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독립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시중은행의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1.88%였습니다. 7천만 원 대출을 받아 1,006개월은 10만 9천 원씩 이자를 갚았습니다. 이자율이 낮던 시점이라 친구들도 1%대 대출을 많이 받는 걸 봤고 변동금리라 6개월마다 이자가 바뀌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때만 해도 이자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나 했는데 지난주에 은행에서 5.04%로 금리가 올랐다는 문자를 받고 이건 꿈일 거라고 생각했다. 라며 회사 부장님이 빚은 직장인의 영원한 친구라고 하던데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건가 보다.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5.25에서 7.36%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20, 30대는 지난 8월 말 기준 83만 5,799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으로 살펴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20, 30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99조 원으로 전체 잔액의 약 58%였습니다.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거라는 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높아진 금리 탓에 대출 이자의 부담을 느낀 주택 수요자는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월세 거래량은 117만 5,8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월세 거래량인 97만 7,039건보다 20.4%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월세 거래량은 2019년 82만 210건, 2020년 88만 7,778건, 2021년 97만 7,032건 등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월세 거래량이 연간 100만 건을 돌파한 것은 올해가 최초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월세 거래량은 140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월세의 강세는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16,651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 104.2%를 보였고 뒤를 이어 충남 56.5%, 세종 45.3%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월세 거래량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 전환 작전을 짜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이달 초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세 1억 6천만 원짜리 원룸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0만 원으로 재계약한 것입니다. 한 씨는 4년 전세로 채울까 생각하다가 요즘 전세값은 떨어지고 전세대출 이자는 7% 넘게 올라갔다고 해서 생각을 바꿨다. 라며 제2금융권에는 특판 정기예금 금리가 10%씩 한다는데 전세 보증금에서 뺀 1억 1천만 원을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원룸 월세와 관리비 정도는 벌고도 남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3.4% 대비 0.58%포인트 오른 3.98%를 기록하며 2010년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상승폭 역시 최대치로 지난 7월 최대 월간 상승폭 0.52%를 넘어섰는데요. 지난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감행하면서 은행권 수신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상 기조 탓에 두 자릿수의 대출금리 시대가 다가올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월세 수요에 월세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 소재의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소형 아파트 중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 것은 8,300호 건으로 작년 대비 66.1% 상승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100만 원 넘는 고가 월세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신 시가지 14단지의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는 작년 8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8월에는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세는 35만 원 오른 1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준공된 지 3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레미안 옥수리버젠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역시 전년 대비 월세가 4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8월만 하더라도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8월에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290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결국 기준 금리가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덩달아 상승함에 따라 월세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예고돼 있는 만큼 월세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들의 투자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려고 올해 1월 인터넷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한 김 씨는 대출을 해서라도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올해 1월 제대하자마자 인터넷은행에서 400만 원을 금리 4.75%에 빌려 코인에 넣었다 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한배슛 해칭이라는 방법을 친구에게 소개받았습니다. 원금 보장도 되고 고정적인 이자도 들어온다길래 속는 셈치고 투자해봤지만 역시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늘어난 건 6.65%로 늘어난 금리뿐. 김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 받으면 대출금부터 갚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20대 10명 중 4명은 500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액대출 탓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신용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4,300명 중 35,200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였습니다. 17,900명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채무자이고 4,300명이 5천만 원 초과 채무자였습니다. 올해 1에서 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에서 9월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총 5723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에서 9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22,575건이었지만 올해 1에서 9월에는 27,554건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의 경우 22,498건에서 23,169건으로 3.0% 상승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에서 9월 강서구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4,30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송파구 2,484건, 마포구 2,419건, 영등포구 2,158건, 강남구 1,50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북구로 올해 1에서 9월 1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역 센트럴 프루지오 시티 전용 면적 23.84제곱미터는 지난 2021년 9월 14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4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2022년 9월 14일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5만 원에 거래가 이뤄져 1년간 월세가 21만 원 올라 32.8% 상승했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도 전용 면적 49.93제곱미터가 지난해 9월 30일 보증금 2억 원, 월세 71만 원에 계약이 됐지만 올해 9월 2일에는 보증금 2억 원, 월세 105만 원에 거래돼 월세 34만 원이 오르고 47.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에서 9월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은 2,09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은 2017년 747건, 2018년 680건, 2019년 752건, 2020년 1016건, 2021년 130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황한솔 경제말렘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오피스텔도 월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오피스텔을 찾는 1에서 2인 가구의 주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실히 요새는 월세 사는 게 이득인 것 같음. 서민들, 청년들은 이제 사다리도 없음. 집주인에게 주나 은행에 주나 비슷한 것 같은데. 전세제도가 갭 투기를 조장함. 법인이 부동산 월세 목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대신 전세제도는 금지해야 한다. 정말 현금이 있는 사람이 월세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옳다고 본다. 170 벌면서 누가 겁도 없이 미쳤다고 서울에 전셋집 얻어서 들어가. 170 벌거면 그냥 동네 편의점에서 일해. 무슨 170 벌면서 독립이야. 돈 없는데 전세 구한다는 거부터 제정신이 아님. 누구는 큰 집, 직주근접, 차가 안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님. 다들 어쩔 수 없이 분수에 맞춰서 사는 거임. 집주인이 다음 사람 구해놓고 나가는 개소리만 안 하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짓만 안 하면 좋지. 사기꾼들 너무 많음. 전세야말로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한테 이익이 되는 방식이었지. 임대인은 목돈 받아서 예금을 하거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인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월세 없이 살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었지.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폭등해서 부동산이 폭락해버리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집을 팔아야 되거나 깡통 전세로 돈 한 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제도지. 일단 집을 세놓는 집주인은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전세의 집주인 수익은 집값 상승이거든.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제도.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